정성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 빼고 나라 잃은 아픔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도 신마적과 김두한은 일본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의외로 엘리트 고학력자였습니다. 보성 출신 엄동욱이라고 한다. 보성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라고 합니다. 보성학교 졸업 이후에 조선은 이미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신마적의 원래 고향은 평양이지만 22살이 되던 무렵 생계를 위해 조선 땅을 밟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한반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로였습니다. 일제감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차별받고 치안이 일본에게 지배되던 시절이라 가족, 친구, 동료를 지키려면 해방되기 전까지 주먹이 필수였습니다. 당시 종로에는 신마적, 구마적, 서대문에 김기환, 마포의 정춘식 여러 주먹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두한이 등장하고 신마적을 포함한 터줏대감들은 만주로 떠납니다. 신마적과 20년을 함께한 신마적패 이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독불장군 신마적은 무기 든 상대와 싸우다가 복부에 큰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상대를 바라보며 웃던 모습은 무서움 그 자체였습니다. 신마적은 김두한과 대결해서 패하고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만주에서 시라소니와 대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독불장군 신마적 엄동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야? 신마적님이십니다. 내가 왜 신마적이야? 난 엄동욱이야, 엄동욱입니다. 여기서 신마적의 본명은 엄동욱이 아니라 엄동옥이 맞습니다. 구마적은 원래 별명이 마적이었는데 마적을 잠깐 설명하자면 말을 타고 떼를 지어 다닌다는 도적떼를 말합니다. 건달, 깡패, 조폭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왈패, 왈자, 마적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마적의 별명은 원래 마적이었지만 마적에 대항하는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마적, 신마적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YMCA 학생패 우두머리로도 유명했습니다. 원래 YMCA 학생패 우두머리는 해학기였습니다. 해학기는 전남 출신으로 만주에서 미들급 권투 챔피언 출신으로 지냈고 신마적 엄동욱은 의외로 당시 고학력자 보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고려대학교이죠. 고학력자이기도 하지만 씨름과 유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은 권투, 씨름, 역도, 유도, 태견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 막싸움의 최강이었던 운동은 씨름이었습니다. 삿바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시라소니 이후 최고의 싸움꾼이라고 하는 조창조의 말에 따르면 시대상 남한에서 배울 수 있는 운동은 다 배워봤지만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운동은 씨름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잡고 넘기는 유도가 아니라 상대 균형을 흔들어서 넘어뜨려 상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는 절대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상대가 붙잡히는 순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장세였던 신마적은 씨름과 유도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형님 여기 한 잔 따라주시오. 한 잔 따라보시오. 온갖 행패를 부리던 신마적은 시라소니와 비슷하게 겁없기로도 유명했고 종로에 구마적이 있다고 해도 눈치 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독불장군이었던 엄동욱은 구마적보다 세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구마적의 부하들을 손찌검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구마적은 실제로 힘이 아주 강해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 정도로 괴력의 사나이라고 하지만 힘만 세고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극중에서는 신마적과 구마적이 팔씨름을 해서 신마적이 이기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둘은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이 싸워서 이겨도 저도 서로에게 잃을 것이 많았고 실제로 싸웠다고 해도 신마적이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마적과 함께 YMCA 한패였던 이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두한과의 대결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산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마적과 김두한이 마주쳤을 때 오늘은 도저히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두한은 제안합니다. 몸에 단도 4자루가 있는 걸로 합니다. 같은 조선인끼리 단도는 빼고 합시다. 꼼보. 그래 알았다. 김두한의 별명은 꼼보였습니다. 신마적이 들어가려고 자세를 숙이는 순간 김두한의 발차기가 턱뼈를 강타합니다. 그렇게 신마적은 턱뼈가 부러지고 당시 룰에 따라 떠나야 했습니다. 신마적은 친분이 있었던 봉천호랑이 이상대가 있는 만주 봉천 쪽으로 떠납니다. 시라소니는 이북과 중국 만주를 오가며 활동했는데 신이주 출신 친구가 신마적패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만주 봉천의 신마적패만 보이면 다 때려 눕혔습니다. 하루는 시라소니와 신마적의 오른팔 해학기가 만납니다. 나는 너희들과 볼 일 없다. 신마적 데려오라. 만주 복싱 챔피언 해학기는 시라소니의 말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선제 공격을 했지만 시라소니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근거리에서 박치기로 끝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마적은 시라소니를 잡아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겠다고 부하 80명과 함께 총을 무장하고 시라소니를 찾아갔습니다. 신마적은 시라소니를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시라소니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마적은 총을 꺼내들었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봉천호랑이 이상대가 나타나 말리고 이상대의 중재 아래 화해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신마적패는 남한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말이 많았습니다. 신마적의 결정에 따라 평양으로 향합니다. 당시 북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른팔 해악기는 소련군과 시비가 붙었는데 싸우다 총격에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신마적은 결정합니다. 내 고향은 평양이니 죽어도 평양에서 죽겠다. 우리 아우들은 어서 이곳을 떠나시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 뒤로는 신마적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같이 남한으로 넘어갔다면 좋았을 것인데 끝까지 독불장군이었던 엄동욱은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독불장군 신마적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